그러면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이라고 했습니다. 자, 탈북민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까? 좀 궁금하시죠? 이 사람들은 터가 없는데 단돈 일전도 없이 맨몸으로 다 왔는데 어떻게 살까? 모르는 분들은 혹시 정착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착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저희가 나올 때는 한 300만 원을 줬습니다. 300만 원을 주고 집에 보증금이 한 1000만 원 들어갔댔는데 그거는 보증금은 못 쓰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300만 원도 그 오는 과정에 브로커 비용이 400만 원이 됐습니다. 워낙 700이 됐댔는데 400은 제가 북한에서 개인 사비를 해서 주고 그리고 300은 정착금을 타서 주다 보니까 그냥 그 돈은 정착금으로 나가고 여기 남한이 들어오면 단돈 일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착한 첫날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던가 근데 제일 난감한 게 말이 안 통하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런 게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직업을 찾아야 되지? 그리고 또 어찌어찌 해서 직업을 찾았다고 해도 북한은 식당이랑 이런 데 잘 없으니까 그런 일을 못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메뉴가 다 틀리지, 말이 틀리지. 상당히 한 5년은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NK경제인연합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 이거는 요거 제가 여기 와서 2010년도에 2007년도에 왔는데 2010년도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나는데 남편이 간판, 현수막, 인테리어 이런 거 하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간판을 사업을 하지 않아요? 탈북민들이 사업을 하면 그 간판을 제가 해주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북하나재단에서 200만 원씩 그 창업을 하면 간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저렴하게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만 원, 300만 원짜리 간판도 그냥 그 200만 원 받고 다 그냥 해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 창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손을 다 걸쳐갔습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창업을 해서 1년부터 3년이면 다 문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문어나게 된 그 동기를 이제 문어나게 되면서 이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터전이 없이 시작하는 창업을 어떤 그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까? 이래가지고 찾아다녔어요, 제가. 왜? 제가 계속 이렇게 간판을 해주고 탈북민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니까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을 찾아다녔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2014년 8월에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2016년부터 23년까지 남북경제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8년 동안에 국고보조금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은 실태조사도 했고요. 예비, 기창업교육,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1:1 전문가 매칭과
상시 상담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연합회 이거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탈북민들이 초기 창업 시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교육과 함께 초기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절실하였습니다. 대부분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창업하게 된 사람들은 취업이 어려워서 보통 두 가지를 꼽는데요. 취업이 어려워서 생계형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나 대리기사 이거를 하다가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40대부터 60대 남성들은 공사판이나 환경미화, 농촌 진출을 하고 여성들은 음식점이나 청소 이러는 거를 하다가 창업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통일후 대배 이건 준비형입니다. 운이 좋거나 취업 준비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 일했으나 준비한 것이 없이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 통일이 되면 지금이라도 순간에 통일이 되면 내가 북한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되지? 이거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중국이나 북한에 있을 때 배운 기술이나 사업을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공사판이나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다 보니 6개월부터 3년 사이 90% 이상 폐업이 됐습니다. 90% 이상.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빨래방, 중식점, 카페, 물류운송 이렇게 줄폐업이 시작됐던 줄폐업이. 네. 이 사람들이 만약 경우에 폐업을 했다. 이러면 그냥 폐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초기 창업 자금이 보통은 한 3천에서부터 5천 최고 많아야 한 5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탈북민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냥 저나 탈북민들이 다 똑같은 건데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에 온 첫날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도착했냐면 나는 온 식구의 목숨을 담보를 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온 형제, 조카들 이것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여기 옵니다. 그러면 내가 벌어서 그쪽에 돈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들이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벌어서는 90%가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죠. 그냥 공과금으로 그냥 다 나가고 없죠.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탈북민들은 특히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음식점이나 제일 이런 3D 직업에 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저급여를 받아요. 그러면 된장 한 톨이 살 수 없고 옷 하나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누구 입던 중고나 받아 입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돈을 아껴가지고 북한에 보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창업 자금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가난이 계속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회가 지금 제가 설립을 하게 된 동기 되고요. 연합회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위기 업체를 발굴했습니다. 위기 업체. 전문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1대1 전문 컨설턴트들을 투입을 했고요. 사전 진단을 했고 개선 방안을 찾았습니다. 영양강화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했습니다. 컨설팅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을 했고요. 정부 지원 연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초시기에 여기 창업을 할 때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창업지원센터나 벤처기업이나 각종 이런 민간단체나 재단이나 하다못해 통일과 나눔재단, 열매나눔재단, 하다못해 정주영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창업자들한테 그다음에 미소금융이나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귀를 닫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도 대한민국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땅에 도착하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일원인데 우리는 왜 저런 지원 사업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되나? 우리는 왜 못 받아야 되지? 저걸 어떻게 받을 수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머리를 썼냐면요. 제가 국고보조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설턴트들은 여기 다 경영학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업체에 하나씩 다 배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상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가서 들여다봐라. 어떤 게 애로되는 게인지 그리고 무조건 이번에 어떤 정부 사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부 사업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올 때만 나오는 거잖아요. 공지가 뜰 때만 뜬단 말이에요. 그때 공지가 떴다. 예를 들어서 300만 공지가 떴다. 300만짜리 어떤 거를 떴다 하면 그거를 타겟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고효율 에너지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이런 거를 준다. 요럴 때는 피부과나 명실이나 이런 데를 지원을 많이 줘. 요러면 그런 업체들에서 컨설팅을 내보내가지고 무조건 요거를 싹익서 다 써가지고 지원받도록 도와줘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사들이 가서 다 써서 신청까지 다 하죠. 그러면 너무너무 잘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99%가 선정이 돼가지고 300만 원씩 세탁기 세로를 다 이렇게 탈북민들은 다 준거 막 그저 버려야 되는 거 10만 원씩 사가지고서 가게에 넣는단 말이에요. 창업 미천이 작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모금 좀 먹을게요. 그 10만 원짜리를 넣는데 덜커럭 해가지고 수건 같은 게 다 올이 나가고 그러면 그 올이 며칠 못 돼서 그 수건을 또 버려야 되고 명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세탁기를 콩고 이렇게 새거 하나 넣으니까 그것도 공짜로 넣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또 코로나 오면서 희망 패키지 사업이라고 매출이 한 20% 30%가 다운된 업체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을 주는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거를 또 그렇게 매출이 좀 하락된 업체를 또 찾아서 컨설턴트들을 투입을 해서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인테리어를 다 새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년간 350여 개 사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회는 이러한 성과를 통하여 탈북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성장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 및 수익 증대,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 지속 가능한 자립의 기회 제공, 탈북인 기업 네트워크 확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탈북민 기업이 그동안 이루어놓은 성과들은 진설업체가 연매출 80억까지 달하게 됐는데요. 더치커피라고 강주광역시에 있습니다. 이 업체는 나이가 젊은 청년이에요. 이거 저희도 가서 여기 가서 워크숍도 하고 했는데요. 하루에 지금 생산하는 게 이게 전남에서 제일 아무래도 전남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전남에서. 예. 그래서 1000여 곳을 전문점에 커피 전문점에 지금 배달을 하고 있고 15개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콜드 브루라고 이거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선물 박스를 많이 나와요. 선물 박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그 다음에 얼마나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깨끗하고. 그리고 이 커피가 장점이 이거 변질되지 않는 거. 오래 둬도 변질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얼마나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현정은 그 현대가 며느리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현정은 생가 그거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생가를 다 인테리어를 해서 커피숍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빵까지 생산하는데 그 빵이 이제 그 강주 쪽에 가시면 꼭 들려서 그쪽으로 한 번씩 들리는 예. 너무 빵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빵을 먹고 그랬는데 그 옆에는 또 미술관을 또 만들어 놓고 전람 구경도 하게끔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 경치도 너무 좋고 그 땅을 다 산 거예요. 이분이 그 땅을 다 샀어요. 이걸 해가지고 대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뭐냐면 북한이 이제 남북한 통일 후 북한 그때는 뭐 북한이 다 이제는 폐허가 됐을 거 아닙니까? 북한의 재건을 위해서 꼭 나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꼭 말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탈북민들은 마음이 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북한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게 남한 사람들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온 우리가 내 고향 북한을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요거 이분도 청년이에요. 이분도 청년인데 이렇게 2030년에는 200만 불의 수출납을 목표를 하고 있다. 가이정물산이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부리형 마스크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뭘 했냐면요. 중국에서 일반 이런 생필품을 가져다가 수출 수입 이런 거를 했어요. 그거를 하다가 점점 발전을 해서 요새는 지금 직원이 25명이에요. 25명. 그리고 중국에 지사 있고 베트남에 사무소가 있고 정말 탄탄대로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도 이렇게 똘똘하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탈북민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나? 자, 이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자, 탈북민, 요거는 지금 제가 조금 축소를 한 건데, 일반 국민이 4배라고 합니다. 자살이. 네? 일반 국민이 4배. 요거는 고독사, 탈북민 롤모델, 쓸쓸한 장례. 제가 한 달에 한 3번은 모형고 장례를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살 자리 없는 탈북민. 그러니까 이게 탈북민들이 생각입니다. 정부가 방치하고 우리는 이방인이야. 그리고 고독사, 희망을 잃고 공사판을 전전하고 있다.
예. 탈북민 실업률은 전국 실업률이 2배 수준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은 사연도 있고, 이렇게 와서 롤 모델로 해가지고 남북하나재단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은 남북하나재단에서 전문 상담사로 일하면서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백골로 또 이렇게 사망되고, 예. 그러면 뭐겠습니까? 탈북민이 최고의 정착은 취업이 아니겠습니까? 취업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통일 계속 정부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통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을 일컨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온 통일. 저희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했을 때 그냥 믿지를 않아요. 이거는 그냥 그저 듣기 좋은 소리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이 말의 뜻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이게 이 말의 뜻은 이것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만들어져야만이 먼저 온 통일이라는 게 이게 부합되는 거죠. 통일 역량이 제고돼야만 먼저 온 통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학연, 지연, 혈연으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이게 탈북민들은 없어. 학연, 지연, 혈연이 없어. 그러면 설 자리 있겠습니까?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협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재단이나 협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다 거기에서 이사장도 하고 사무국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합니다. 근데 남북하나재단은 낙하산 인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낙하산 인사들이 와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 실정을 전혀 몰라.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탈북민들이 이렇게 사망됐습니다. 고독사로 사망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증 환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와서 한번 좀 보세요 해도 한 번 나와 보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마음 아픈 일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경에 탈북민이라면, 같은 사람들이라면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하고 결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딴 식구를 가져다 앉혀놓다 보니까 그냥 이게 1년에 400억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돈을 가져다가 그냥 그 돈이 다 쓰잘데기 없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런 죽음과 자살, 이런 게 이게 계속 진행돼도 남북하나재단이나 이게 그 탈북민 관련 이런 부서들, 통일부나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책임 소지. 지역. 요새 전국에 하나센터가 25개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동부가 나왔는데, 탈북민들은 그래요. 지역 하나센터만이라도, 이 지역 하나센터가, 탈북민들은 지역 하나센터가
그 복지센터나 동사무소 역할을 하는 복지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탈북민들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 때나 찾아가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센터가 탈북민 이름으로 돈을 받고 있지만은 탈북민들은 거기 가지를 않아. 왜 막아놨어? 새로 금방 전입해온 탈북민만은 우리가 컨트롤하게 돼 있습니다 하니까. 근데 지금 넘어와요? 안 넘어오잖아요. 지금 내가 어제 남자 하나원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한 명 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 한 명이 전국의 25개 중에 어디를 가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네 군데는 한 명도 안 왔던 소리지 않습니까? 그 달에는. 그러면 그 달에 24군데는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일을 안 하고, 나는 탈북민들이 오는 야들을 초기 정착에 관해서 지역 내를 익힐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람이 안 오는데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그 돈을 먹고 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돈은 국민 혈세지 않아요. 그 돈이 그냥 논단 말이에요. 그냥 공짜로 먹고 논단 말이에요. 이게 통일부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우리가 가서 우리 그 소식, 우리 정보,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 통일부나 남북하나재단 사람들이 밥그릇을 놓칠까봐. 예를 들어, 이거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라인을 심어 놓으라고. 탈북민이 거기다 여치를 않는 거예요. 저희도 동부하나센터를 신청했다가 남북하나재단에서 저희하고 경쟁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공기관하고 저희하고 붙어가지고 공공기관이 들어왔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공공기관이 이기겠죠? 그쵸? 공공기관이 400억 재단하고 우리 노현정이 사단법인하고 두 군데 딱 들어갔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공공기관이 이기겠죠? 그리고 모든 거를 거기다 지금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랬는데, 그게 그 통일부에서는 재단에다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참 너무너무 속상한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먼저 통일이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일 준비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는 이게 국회를 가보면 이게 통일은 저 멀리를 갔구나 이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이게 사단법인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 때문에 국회를 들어가는데, 그 300명이라는 국회의원들 대부분 만나보면 한 분도 거기에 이분은 정말 나라 정사, 입법기관에 앉아서 나라 정사를 다룰라, 입법을 만들라 앉아있는 분이라구나. 저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앉아있는 분이라고나 하는 분이 하나도 없고, 다 표바 때문에, 자기 표 때문에 앉아있어요. 네가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는데 표 얼마 가져올래? 이게 먼저, 그 딜이 먼저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표 얼마 가져오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국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북한
그 국민을 생각하면 엄청난데 그게 지금 아직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제 다음의 임기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과연 누구한테 붙어야 됩니까? 붙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계속 느끼는 게 이방인 정부 방치, 예, 희망을 잃어, 예, 설 자리가 없다. 그건 거죠. 그리고 정부가 방치를 하면 국민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정부가 방치를 하면.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동독하고 서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동독 국민이 서독 국민보다 동독 국민이 동독에 대해서 너무 압을 가하고 동독에 대해서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 통일이 빨리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쪽만 해도 많이 유화 정책이 실현됐겠다. 예. 지금 여기는 대한민국은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해가지고 탈북민들이 얼마나 싸게 잘할세라 그냥 여지없이 지문개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채워들고 우리 소리를 낼 수 있겠냐. 그 동독 같은 경우에 벌써 50만 명이 올 쯤 하면 너무 유했고 정책적으로 너무 포옹이 좋았고 혜택도 좋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거기는 정치범인들을 벌써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무물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들로 해가지고 동독 국민이 벌써 발을 붙일 수 있도록 많은 걸 열어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건데, 이 남한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역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 살인자라 2명이 16명 살인을 해도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해서 다시 북한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마음과 이런 바람이 크기 때문에 여기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후대들한테 늘 죄를 짓는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이 큰 땅도 아니고 중국처럼 또 러시아처럼 큰 땅도 아니고 정말 너무 작은 땅이에요. 그런 작은 땅도 정말 우리 머리가 또 이 속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돼서 내 땅을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후세들한테 계속 그 갈라진 땅을 넘겨주고 이 안에서도 이렇게 소용돌이 계속 저끼리 이렇게 싸움박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나라 정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이속 때문에 계속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통일이 다 뭡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끼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이 속이 너무 큰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라도 눈이 떼가지고 다음 대선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아달라.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정말 나라가 막말해서 개판입니다. 예, 제가 탈북해 올 때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서 왔는데 그때 일반 주민인데 일반 이런 그 잠깐 거쳐서 오는 집 그 아저씨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 남한에 그러니까 말은 안 통하는데 이렇게 행동으로 남한에 잘 살기는 한다 이런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근데 그 대가리들이 계속 싸운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충격받았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때의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나도 느낌으로 와가지고 저거 가서 어떻게 살지 이런 거. 예,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다 아는구나. 들어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말이 길었죠? 예, 감사합니다.